12월의 첫눈은 언제나 조용히 내렸습니다. 윤서연은 부엌 창문 너머로 하얗게 쌓이기 시작하는 눈을 바라보며 된장찌개를 저었습니다. 저녁밥을 준비해 온 건 30년간 반복해온 것이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두부가 부서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는 손길, 마지막에 대파를 썰어 넣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서연은 47세였습니다.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따뜻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서연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교단에서든 집에서든 그녀는 늘 침착했습니다. 벽시계가 7시를 가리켰습니다. 남편 강민우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이 잘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배추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였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나와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랐습니다. 코트는 낡았지만 깨끗했고 짧게 자른 머리는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어딘가 단단한 무언가를 품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여보, 이쪽은 한지은 씨야.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언제 떨렸던가요? 장인어른 장례식 때, 사업이 기울었을 때, 그리고 지금. 대학 때 알던 사이인데 잠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운데 들어오세요. 한지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실례가 많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래 울었던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서연은 현관에서 실내화를 꺼내 주었습니다. 손님용 슬리퍼였습니다. 3년 전 명절에 시댁에서 준 것인데 한 번도 신긴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지은은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머물 수 있을까요? 전시회 준비 때문인데 숙소에 문제가 생겨서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세요. 방은 좁지만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한 번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민호는 회식 후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 쓰러졌고 서연이 물을 떠다 주었을 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서연은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컵을 놓고 가만히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깨우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가슴 어딘가에 남았습니다. 한지은. 남편이 취중에 사과한 여자. 그리고 지금 그 여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식탁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차린 저녁상은 4가지 반찬과 된장찌개 그리고 밥이었습니다. 지은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드세요. 식겠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턱선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며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괜찮다고 했지만 지은은 고집했습니다. 제발요. 이것밖에 못해요. 서연은 물러났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지은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왜 왔을까? 정말 전시회 때문일까? 민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밤 11시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민호는 이미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복도 건너편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있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지금일까?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냉기였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다를 거라고. 30년간 쌓아온 평온함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무너짐의 시작은 바로 오늘 현관문이 열렸을 때부터였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지은이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잠이 안 와서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서연은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는 동안 지은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침은 뭘 드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손님인데 굶길 순 없죠. 서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2개와 식빵 그리고 우유 한 잔이 상에 올랐습니다. 평소 서연과 민우가 먹는 간단한 아침이었습니다. 민우는 7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었습니다. 그는 식탁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3개의 자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3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맞는 이상한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3교시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집에 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민우는 정말 회사에 갔을까?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옆자리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서연 선생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깨끗했습니다. 청소기 돌린 흔적이 선명했고 소파 쿠션도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먹은 그릇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청소 좀 했어요. 민폐만 끼칠 순 없어서요. 지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장 위 먼지까지 닦여 있었습니다. 평소 서연이 미루던 곳이었습니다. 고맙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이 자랐습니다. 저 여자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단순히 미안해서일까? 사흘째 되던 날 서연은 지은의 방문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응, 아직 말 못했어.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만이잖아. 쉽지 않아.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직 말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지은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민우는 또 일찍 퇴근했습니다. 5시 반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7시는 되어야 들어왔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지은 씨는요? 방에 계세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피하는 건지 아니면 신경 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 설거지를 하려 할 때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손님인데 매번 이러시면 곤란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럼 이제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오신 거예요? 전시회는 핑계죠.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뭐요? 우리 남편 때문인가요? 선생님,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과거잖아요.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걸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민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 씨 이야기 좀 합시다. 제대로. 민우 씨, 내일 저녁에 세 사람이 앉아서.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민우도 뒤척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민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미안해. 뭐가요? 전부 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랬듯이 그녀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복도 건너 방에서 지은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대 초반의 자신과 민우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대학교 축제 날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말해야 해.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 저녁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3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이 그리고 자신이 숨겨온 비밀까지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하지만 그녀가 마주할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팠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학교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차라도 마셨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오자 그녀는 재빨리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내려야 했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6시 정각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출근할 때와 같은 옷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왔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와 의자에 둘러 앉았습니다. 서연이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시작하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왜 온 건지 말해줘요. 지은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우리 헤어졌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 뒤에 알았어요. 임신한 걸.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아이를 낳았어요. 혼자서. 지은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었어요. 아기가 죽었다고. 미숙아였거든요. 살 수 없대요. 그렇게 믿었어요. 30년 동안. 민호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편지가 왔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입양 기록을 찾았대요.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찾았어요. 친부모를 알고 싶다고. 그래서 물어봐야 했어요. 지은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그 아이 당신 아이 맞나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들렸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니야. 뭐? 내 아이가 아니야.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그때까지 안 갔어. 우리 관계는 거기까진 안 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넌 임신했다고 했잖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중에 친구한테 들었어. 그때 난 너무 겁이 났어. 겁? 내가 책임져야 하나. 근데 내 아인가? 확신이 없었어. 비겁했어. 그래서 도망쳤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누구 아이란 말이에요? 재훈이. 기억나? 내가 같이 동아리 활동하던. 지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민호와 헤어지기 직전 술 취한 밤이 있었습니다.
재훈과 단둘이 있었던 밤. 그녀는 그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후회해서. 아니야.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그때 확실히 말했어야 했는데. 민호도 울먹였습니다. 난 비겁했어. 내가 힘들 때 도망쳤어. 그게 평생 날 괴롭혔어.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래서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나한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 과거를 들춰내고 우리 집을 발칵 뒤집어 놓고 죄송하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터지는 감정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과거가 있어서 좋겠네요. 사과할 것도 있고 후회할 것도 있고. 나는요? 난 30년 동안 뭘 했는데요? 여보. 민호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도 가만히 있어요. 당신도 비겁하긴 마찬가지예요. 뭐?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 안 했잖아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죄책감 느끼고 산다고. 나한테 숨기고만 살았잖아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이 뭐예요? 같이 사는 게 전부예요? 마음까지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민호 앞에서 우는 게.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민호와 지은만 남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떠날게요. 더는 폐 끼칠 수 없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릴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호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도 할 말 있어요. 응? 나도 숨긴 게 있어요. 민호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결혼 5년 차 때 유산했어요. 알아?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알고 있었어. 병원 기록 봤어. 그냥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너도 안 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처음으로 진짜 마주 본 것 같았습니다. 거울이 깨져서 그 뒤에 숨겨진 얼굴들이 드러난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빼지 않았습니다. 내일 어떻게 할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는 숨기지 말아요. 우리.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6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지은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짐가방이 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찍 나가려고 했어요. 인사도 못 드리고 가려던 건 아니고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계속했습니다. 폐만 끼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앉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짐도 쌌고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민호 것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남편도 곧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컵만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 많이 했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전 완벽한 아내인 줄 알았어요.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집안 잘 꾸리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서연은 찻잔을 돌렸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냥 회피였어요. 진짜 마음 나누는 게 무서워서 상처받을까봐 거리를 둔 거예요. 선생님, 한지은 씨도 마찬가지였던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잖아요. 아이 일도 죄책감도.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민호 씨 아이가 아니란 걸. 3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알아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더 힘들었어요. 제가 뭘 위해 그렇게 살았나 싶어서요. 지은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저보다 훨씬 나은 삶이에요. 만났어요. 2번 만났어요. 낯설었어요. 제 아이인데 낯설더라고요.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잘 자란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차를 마시고 있는 걸 보고 멈칫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식기 전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지은 씨 가려던 거예요? 민호가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는 폐에 끼칠 수 없어서요. 가기 전에 할 말 있어요. 민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전 일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제대로 말 안 했어요. 겁났어요.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가 책임졌어야 했어. 설령 내 아이가 아니어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친구로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 근데 난 비겁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해요. 우린 둘 다 어렸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도 민호 씨. 지은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짧았지만 함께한 시간. 그때 민호 씨가 있어서 전 버틸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둘 다 들어주세요. 두 사람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결혼 5년 차 때 유산했어요. 그 뒤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어요. 지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한테 말 못했어요. 미안해서. 아이 원한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뤘어요. 나중에 하면서. 여보. 근데 어젯밤에 알았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다는 거. 그냥 기다려줬다는 거.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어요. 30년 동안 서로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하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야겠어요. 연락은 하고 지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봤습니다. 네? 한지은 씨 때문에 우리 부부가 대화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게 고마워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힘들 땐 연락해요. 혼자 견디지 말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도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 행복하세요. 이제는 민호 씨도요. 정말 좋은 분 만나셨어요. 지은은 서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형광까지 배웅했습니다. 지은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여기 오는 게. 30년 만에 민호 씨 만나는 것도 부인분 얼굴 보는 것도. 저도 무서웠어요. 당신 얼굴 보는 게.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도 그냥 사람이더라고요. 저처럼 상처받고 후회하고 외로웠던.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평생 선생님만 사랑했어요. 제가 증명할게요. 알아요. 이제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와 서연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은 밝았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배고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먹을래요? 당신이 만들어주는 거 다 좋아. 서연은 웃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파, 김치. 간단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치볶음밥 어때요? 좋아. 민우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서연 옆에 섰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당신 요리 못하잖아요. 배우면 되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서연이 김치를 썰었습니다. 민우가 파를 다듬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괜찮았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치 볶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들었던 말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앞으로는 숨기지 말자. 아무것도. 그럴게요. 약속해. 약속할게요. 서연은 볶음밥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우가 손을 모았습니다. 서연도 따라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식사였지만 오늘은 새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함께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눈 녹은 자리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연은 방학 기간이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을 텐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민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주말 아침마다 함께 장을 봤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다녔습니다. 저녁엔 산책을 했습니다. 북한산 자락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춥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손 시리면 말해.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갑 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학교 일, 동네 소식.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저번에 말한 프로젝트 어떻게 됐어? 아, 그거? 계약 성사됐어. 다음 달부터 시작이야. 잘 됐네. 응. 덕분에. 내가 뭘 했다고. 옆에 있어줬잖아. 민호가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서연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발신인은 한지은이었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연한 노란색이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선생님께 잘 지내시나요? 저는 요즘 작업실을 정리하고 있어요. 30년간 쌓인 그림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중이에요.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나지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선생님과 민호 씨에 대해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30년 동안 과거에 갇혀 살았던 것 같아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려고 해요. 제 아이도 민호 씨도 그 시절도. 선생님 댁에 머물렀던 일주일이 제겐 선물이었어요. 덕분에 진실을 알았고 용서받았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달에 작은 전시회를 열어요. 초대장 동봉합니다. 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호 씨와 함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한지은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서연은 동봉된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전시 제목은 겨울이 지나고였습니다. 저녁에 민호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초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볼까? 당신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갈까요? 2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갤러리는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오셨네요.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와주셔서 제가 고마워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민호도 인사했습니다. 축하해요. 전시회. 고마워요, 민호 씨. 지은은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풍경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겨울산, 눈 내리는 거리, 얼어붙은 강. 전부 겨울 그림이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렸어요. 겨울만. 다른 계절은 그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 안에 겨울만 있었거든요. 차갑고 얼어붙은. 지은은 한 그림 앞에 섰습니다. 눈 녹은 뒤 땅이 드러난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봄을 그리고 싶어졌어요. 서연은 그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 사이로 보이는 풀잎들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선명했습니다. 좋은 그림이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있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은이 서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전시회를 본 뒤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잘 지내요. 지난주에 만났어요. 사진 속에는 지은과 젊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닮았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닮았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친부는 찾았대요. 재훈 씨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재훈이는 뭐래? 놀랐대요. 몰랐대요. 하지만 만나고 싶대요. 그 아이를. 잘 됐네. 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지은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30년 동안 벌을 받는 줄 알았어요. 혼자 아이 낳은 것도 버린 것도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이제는 그만 자책해요. 앞으로 잘 살면 되잖아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카페를 나와 두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걸었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 보였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응?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진짜 괜찮은. 민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될 거야. 우리. 그럴까요? 응. 이미 시작했잖아. 서연은 민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 집 같았습니다. 배고파?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먹을까? 같이 만들자.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야채를 썰었습니다. 민호가 고기를 재웠습니다. 여보. 민호가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민호를 봤습니다. 응. 행복해. 나도. 민호가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춥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우가 담요를 가져와 두 사람을 덮었습니다. 곧 따뜻해질 거야. 그럴까? 응. 벌써 2월이잖아.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나뭇가지가 보였습니다. 앙상했지만 곧 새순이 돋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여행 갈까요? 봄에. 좋아. 어디로? 바다. 동해 쪽. 왜 거기? 그냥 넓은 데 가고 싶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봄에. 서연은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잠들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깨어 있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 나도.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30년 동안 했던 말이었지만 지금은 진짜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한지은이 찾아왔던 그날 밤을, 얼어붙었던 마음을, 무너졌던 벽을, 그리고 녹아내린 진실을. 그 모든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얼음이 녹아야 봄이 왔습니다. 벽이 무너져야 마음이 만났습니다. 고마워.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그냥 옆에 있어줘서. 민우는 서연을 더 꽉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함께하는 밤이었습니다. 겨울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그들만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